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떤 분께서 또 컬렉션 요청을 주셔서 좀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코드도 복잡하진 않은데 양이 좀 많아서 우선은 이 컬렉션은 3편 아니면 4편 정도에 걸쳐서 이 영상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컬렉션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조화해서 클래스로 구현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리스트, 셋, 맵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이면은 queue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와 셋, queue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고 있는데 맵 인터페이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그 특징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상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속 구조를 표현을 한 건데요. 우선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컬렉션이 상속을 받고요. 이 컬렉션이 이제 본체가 되고 여기서 리스트, q, set 인터페이스로 각각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리스트, 그리고 q,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이제 맵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총 4개로 구분을 해서 영상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그 다음에 이 벡터를 또 상속을 받고 있는 스택,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 그림과 별도로 이렇게 또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큰 차이가 있죠. 이 이터러블부터 해서 컬렉션으로 내려오는 이 친구들은 다 E라고 하는 이 엘리멘트라는 이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인터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순서 개념이 있는 그런 데이터의 집합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덱스를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순서가 유지가 되고요. 동일한 요소에 대해서 중복 저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스트 관련 클래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스택 이렇게 총 4가지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리스트로 뻗쳐나오는 그러한 클래스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4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단방향 포인터 구조로 각 데이터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조회 성능이 뛰어나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요소를 저장하는데요. 배열의 크기를 고정할 수 없는 인스턴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기존 요소들을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주요 메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시정지 해놓고 한 번씩 설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시면 여기가 add가 2개가 있는데 이 add 쪽에 인덱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를 뒀을 때는 리턴 타입이 없고 이제 인덱스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배열 맨 끝에 추가하는 이 add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불린 타입으로 배열에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각 데이터가 노드와 포인터로 구성이 되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가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여서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기가 용이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주요 메소드는 아래와 같은데요. 제가 특징적인 부분, 이제 어레이 리스트나 모두 다 이제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메소드들은 좀 제외하고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메소드들만 적어 놓은 겁니다. 앞에 어레이 리스트에 적혀져 있었던 그런 메소드들도 웬만하면 다 링크드 리스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메소드는 픽 아니면은 뭐 폴, 오퍼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add와 oper는 각각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추가를 하지만 이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객체를 추가하는가 아니면은 해당 요소의 끝에 추가를 하는가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픽하고 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의 맨 첫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리턴을 해주는 거지만 픽은 리턴만 해주고 폴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와 다르게 스레드 세이프 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구성을 할 때 단일 스레드로 구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멀티 스레딩 기능들을 다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동시에 이 객체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데이터가 이제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스레드가 접근할 때마다 동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레드가 한 개일 경우, 그러니까 단일 스레드로 운영이 될 때에도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은 생각보다 중요한 클래스인데요. 이제 자료 구조,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벡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전형적인 그런 스택이라고 하는 저희가 자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올렸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스택 메모리 구조와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루는 데이터에 대해서 후입 선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후입 선출은 뭐 선입 선출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을 이제 아셔야 하는데 후입 선출은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물건을 이제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아래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데이터 3 위에 이제 데이터 1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모습은 이 위에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형태이거든요. 이 위에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구조라서 데이터 3이 데이터 1보다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44라고 하는 이 값을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픽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 44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하지만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 이 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는 삭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메소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의 주요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픽, 팝, 푸시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제 뭐 푸시 말고도 add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add는 그냥 공통적인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픽과 팝, 푸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Q에 대한 설명인데 Q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 이제 계속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뒷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룬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 벡터, 스택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에 대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여기까지죠. 오늘은 이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어레이 리스트 구조를 잠깐 보고 갈까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이 abstract list라는 것을 상속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 abstract list 위에 이제 list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또 들어가 보면은 컬렉션을 상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컬렉션은 이 returnable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또 상속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조까지 뭐 자세히 알면은 훨씬 좋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쓰고 있는 개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스택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은 리스트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 이그젬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코드는 이 자바 렉처라고 하는 곳에 컬렉션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맵이나 셋, 그리고 더 생길 q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전에 제가 완성을 해서 이것도 커밋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거는 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이 꺽스의 괄호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선언 안 하고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선언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된 어레이 리스트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해요. 우선 어레이 리스트에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100, 400, 200, 300, 600 이렇게 넣어놨고요. 왜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안 넣었냐 라고 하시면 혹시 모를 이런 그런 순서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시 정렬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애들을 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통해서 이제 어드밴스드 4라고 하죠. 이제 이런 형식의 원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int i는 0, 뭐 i는 뭐 어떤 사이즈보다 작고 i++라고 하는 이 포문의 형태를 사용을 했지만 이 어드밴스드 4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저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인티저 해갖고 int 값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훑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해서 이 인티저 값을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리무브 3 이렇게 했는데 이 3에 보시면 여기 인덱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당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값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인덱스는 0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100은 0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2, 1, 2, 3, 4 해갖고 총 인덱스의 크기는 5이지만 여기서 3을 의미하는 것은 이 300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이라는 값이 날아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이거를 다시 나열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300이 빠져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동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렉션즈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클래스들을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런 클래스인데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여기 sort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을 해줍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리스트를 한번 쭉 당겨 보면은 이 값들이 이제 순서가 정해져서 이제 좀 정렬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는 또 s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이라는 메소드는 아래 보시면은 int index와 element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하긴 그렇고 인덱스 1이니까 두 번째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값을 500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밑줄 구분을 지어 놓고 자, itera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ite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장 최상단에서 상속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 하단에 있는 클래스들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arraylist.iterator로 해서 iterator 타입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편하게 데이터들을 접근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asNext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while문을 돌리는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의 이제 사이즈도 한번 살펴보는 메소드도 한번 추가해 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코드들을 한번 봤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쪽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 우선은 100, 400, 200, 300, 600을 이제 추가를 하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줄 이후에 이제 remove 3을 했는데요. 3은 이 300을 제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이 포문이 또 다시 돌아가면서 출력을 했을 때는 100, 400, 200, 그 다음에 300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60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는 방법인데 이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나니까
100, 200, 400, 600으로 100, 400, 200, 600에서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이것을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ray list set. 자,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500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100, 그 다음에 200이 500으로 바뀌었고 400, 600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가 이쪽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4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쪽에 arraylist.size를 해봤을 때 출력 값입니다. 총 값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값이 4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arraylist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다 본 겁니다. 이 이상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인덱스 오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덱스 오브 한번 써볼까요? 자, arraylist.index of 500. 500이면은 제가 여기서 인덱스 1번에 있는 거를 500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 값은 기대값은 1이 나와야겠죠.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1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int 타입 말고 스트링 타입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하고서 스트링, 그 다음에 new linked list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 또 각각 또 add로 추가를 했습니다. 가, 다, 나, 마라. 이번에는 이제 한글로 해놨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기본 저희 전통적인 포문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인덱스 이제 0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이 사이즈 크기만큼 돌면서 링크드 리스트에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출력을 해보는 코드입니다. 지금 실행을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가다, 나, 마라 해갖고 가다, 나, 마라가 이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이제 remove 해서 인덱스 3. 인덱스 3은 마 부분이죠. 마가 이제 지워지고 이제 출력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가다, 나 하고서 라가 바로 나왔죠. 마 부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sort 한번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밑줄을 좀 그어야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밑줄 긋고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나 다라로 가다 나라가 가나 다라로 이제 솔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한글에 대해서도 이제 컬렉션에 솔트가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와 자료 구조의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레이 리스트를 다룰 수 있으면 자동으로 링크드 리스트도 다룰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 거죠.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조회에 빠른 거고 링크드 리스트는 그 사이사이 인덱스의 중간중간에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좀 더 용이한 그러한 형식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는 아까 PPT에서 보셨다시피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아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스레드 세이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예제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만들 수는 있었는데 우선은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서 우선은 좀 빼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 클래스 안으로 끝내고 싶은데 이제 여기 안에다가 또 스레드를 또 구현을 해갖고 멀티스레딩을 돌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입니다.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캐퍼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캐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벡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d 하는 게 있고, 여기는 add 하는 거를 또 출력을 해볼 수 있게끔 프린트 라인을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던 이 사이즈 말고 여기도 사이즈가 있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서 이 가다, 나, 마라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솔트가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은 여기서 한번 자르고요. 여기서 한번 자르고,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자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이 사이즈와 캐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1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 캐퍼서티를 10을 갖고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니셜 캐파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자분의 파라미터로 크기를 전달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5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캐파 사이즈가 5로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캐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시를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 벡터 사이즈가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나마라 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프린트 라인 했으니까 비교를 해봐야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true 값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리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즈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여기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값을 5개를 넣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0에서 이제 5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을 해본 건데, 출력은 뭐 순서를 지키고 있는 리스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다, 나, 마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컬렉션 해갖고 솔트가 되는지 봤는데, 가나 다라마 해갖고 정상적으로 솔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앞에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 벡터를 봤는데 거의 사용법이 비슷하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메소드를 사용하니까 하나만 잘 익혀두시면 다른 것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택입니다. 자, 스택은 여기 이제 스택 해갖고, 스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데요. 인티저 타입으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택 하면은 여기 add와 push가 있는데요. 우선은 1372를 추가를 하는 그러한 코드를 구현을 해놨는데, 뒷부분에만 우선은 프린트 라인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add와 push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출력물인데, 자, 7일 때 add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 불린 타입으로 true 값이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stack push를 했을 때에는 내가 넘긴 이 파라미터의 값인 이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리턴 타입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push를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이 스택을 사용할 때는. 이 add를 사용하면은 사실 이 스택을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push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스택 사이즈는 여기 4라고 해서 총 4개의 값을 넣으니까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해갖고 픽이라는 메소드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이 픽에 대해서 살짝 도식화를 해놨는데 값을 이제 꺼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후입 선출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넣은 이 2라는 값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이즈를 또 출력을 했는데요. 픽이기 때문에 값을 리턴을 해주고 삭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그대로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택, 팝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다시 이 2가 출력이 되고, 근데 이제 팝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해준 후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출력을 했을 때 4에서 1이 줄어든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택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트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배열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 익히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부터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메소드가 어레이 리스트와 거의 비슷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생소했던 거는 아마 스택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푸시와 그 다음에 픽, 그 다음에 팝 메소드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구조 특성을 잘 살린 그러한 구현을 할 때만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